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2024년 2월 27일, 자, 화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기분 좀 별로죠. 예. 저도 페이스북에 올리긴 했는데, 여러분도 많이 기대를 했었었죠. 정부의 이제 그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하여튼 우리나라는 정치가 문제예요. 서로 책임 안 지려고 보면 딱 알리잖아요. 그 뭐 기업들이 지금까지 뭐 자발적으로 안 해서 그런가? 아니지. 근데 그런 것은 뭐 일본이나 미국처럼 강요를 해야 돼요. 정부에서 딱 시켜야 거기 뭔가 효과가 나지. 저는 솔직히 그 자사주 소각까지는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최소한 정부에서 기업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했을 때, 그래서 의무적으로는 해야 되죠. 최소한 공시는. 그것까지 기업들이 자유로 하라면 그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진짜. 좋아했다가도 막, 아무튼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은 선진국 되려면 진짜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솔직히 이게 참 우리 서민들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엄청나죠. 엄청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경기를 잘 살려면 일단 유동성이 충족해야 되는데, 산업적으로 경기 시장 쪽으로 안 되면 금융 쪽으로 이렇게 유동성을 충족시키려고 이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재벌 문화의 기업 운영이 외국 사람들의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만 최소한 한 배당 수익이라도 높여주든가. 그리고 소액 주주들 좀 이렇게 대기업들은 이사회 통하지도 않고 지네끼리 막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냥 올렸어요. 대한민국 금융은 미래가 없다. 예. 어쨌든 여러분 제 제안은 그래요. 일부 자금은 해외로 투자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는 좀 늦어가지고 투자를 못했었고요. 이제 중국 투자하려고. 예. 중국 되게 안 좋은데 왜 투자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금융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큰 국가들은 어쨌든 이게 딱 90년대 일본하고 같죠. 똑같아요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예. 우리도 일본처럼 지금 따라가고 있고,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워낙 이제 한계까지 왔어요. 경제가 바닥까지. 더 이상 이번 더 바닥 더 가면은 정부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정부는 상당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이제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은 뻔하죠. 그렇죠. 절대 부동산 경기 부양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산업 구조 이제 개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90년대처럼 반도체나 고사양으로 이제 그런 길로 이제 점핑하려고 뭔가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얼마 전에 중국의 FDI가 발표가 됐는데 완전히 박살났죠. FDI가 뭐냐면 외국인 직접 투자. 예. 중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규모가 너무 많이 줄어갖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오늘 안 팀장 방송 제목이 뭐예요? 시장 가치, 성장 가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다 적었습니까? 주주 가치. 왜 또 해피 주주 가치가 무슨 가치냐? 우리나라가 워낙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이제 주주 환원제가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분명히 최근에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자금들이 어쨌거나 우리 정부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뭐 정부가 좀 잘해가지고 더 좋은 정책도 출시할 수 있죠. 이제는 막 시작이잖아요. 아무튼 좀 기대는 해봅시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회사 가치가 기업 가치가 너무 글로벌하고 격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보였었고, 자 그런 걸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좀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 인해 가지고 오늘 어떤 기업이 무엇을 발표했냐면 유비코스. 여기 유비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유비코스는 우리나라 통신 3사에 그 초고속 인터넷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좀 약간 독과점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술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이제 통신 구조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스마트 워커도 마찬가지고 뭐 스마트 패터링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빅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광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통신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지금 통신 3사의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은 이제 초고속 인터넷가 엄청나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 기간에는 통신 3사가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또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통신은 속도가 생명이니까, 그리고 AI 세계에서는 또 이 또 이게 투자를 또 많이 기록해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주가가 안 오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이 기업은 저는 1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이런 기업들 한 수십 개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에서 소외돼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잘 안 보이는 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가다가 확 들어오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기관들도 좀 약간 그래요.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상가가 없어지면은 주가가 그렇게 갈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오른다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장기 투자가 엄청나게 매력을 갖게 돼 있죠.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올해 들어와서도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초고속 인터넷 기업이에요. 통신 3사에다 공급하는 장치 사업. 자, 실적이 얼마나 좋냐면은 2021년도가 주당 수익 2,100원이에요. 지금 3분기가 2023년 3분기까지가 1,960원 나왔었고 주당 순자산이 16,0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20%예요. 엄청 높죠. 매출하고 성장 가치가 동시에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가 30%고요. 그리고 배당을 420원씩 줘요. 많이 주지는 않는데 얘네가 이제 한 1,000원 이상까지 주주 환원을 이제 식으로 이제 올리겠다고 오늘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예, 공시했죠. 아무튼 뭐 내용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들어가셔서 지금 한 40%까지 환원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주당 순자산이 2,000원 넘으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1,000원 이상은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400원씩 주다가 그냥 과거 배당의 3배 이상 주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무사증자까지 해주겠다 하고 자사주도 하겠다 하고 그냥 지금 시총이 1,760억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일단 이런 주주 환원제가 이렇게 좀 너무 화려하니까 좋다 말이죠. 그럼 이건 주주 가치예요. 그럼 우리가 시장 가치를 보자 말이죠. 시장 가치. 시장 가치라면은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이 지금 시장 가치가 점점 비중이 늘어나죠.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 있고 이게 또 독과점 형식이에요. 야네가 지금 통신 3사에 오랫동안 자기 힘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럼 성장 가치는 당연히 더 커져. 왜? 앞으로 AI 반도체가 AI 생태계가 탄생으로 인해 가지고 AI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장 가치 그거는 우려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 성장 가치, 주주 가치 이 세 가지 가치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유비코스가.
근데 여러분 지금 시장 구조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주식 가격이 꼭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주식이 많이 오르는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AI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요비 코스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당연히 AI 생태계가 상당히 영향받는 산업 구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AI 관련 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AI 반도체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은 이제 AI로 이제 모든 산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뭐 AI 신약이라든가 막 이런 거. 이런 구조로 이제 앞으로 AI 옵스라고 이제 조만간 생태계가 또 나타나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AI 빅데이터 센터는 과거 클라우딩하고 센터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관리, 보안, 그리고 뭡니까? 뭐 처리하는 거 막 이런 거 모든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안이 이제 자동화라니까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게 뭐냐면 AI 옵스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생소하실 거예요. 이제 몇 개월 후에 빠르면 하반기 난리 납니다. 이제 이 분야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더군데다가 이제 스마트 팩토링이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기업들 선두를 해가지고 자 이런 산업들은 무조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뭐가 실제 통합들이 네트워크 통합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크게 활력을 가지게 돼 있다고요. 지금까지 수익을 상승하는 구조는 AI 빅데이터에서 매출이 성장하긴 했는데 이제는 밥복이에요. 그냥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내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 일바다 기업 빅네트 설명해 드렸었죠. 자, 빅네트. 제가 한 2주 간격으로 계속 이 기업이 너무 좋다고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13% 올랐다고 해서, 뭐 이 주식 자랑하려고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식 시세 차이 나는 저한테는 아무 크게 뭐 10%, 50% 올라와도 크게 나는 전혀 우리는 중장기를 사산을 만드는 그런,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하루 50% 100% 오르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뭐 10% 20% 마이너스 20, 30% 큰 의미를 안 가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은 이제 기업들의 전체 산업 구조를 이제 얘기해서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술적으로 매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시점에서 생각지 못한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속출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장이 이렇구나 확인할 때는 그때는 주가는 벌써 오른 거죠. 그런 거당이죠. 이런 소소한 변화가 우리가 빨리빨리 이것이라는 거예요. 단기 시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 이처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AI 빅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실제 통합하고 네트워크 통합이 억수로 많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올해 4분기 네트워크 통합 관련 기업들 중에서 매출하고 실제로 딱 보면은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딱 3사가 매출이 껑충 올랐어요. 다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잘 보시도록 하시면은 앞으로 투자 방향을 좋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는 이렇게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눌려 들어오면 언제든지, 뭐 아직도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봉론 눌려 들어오면은, 자, 이런 기업 투자하실 때는 만약에 시장 꽁그러져가지고 4,000원 이하 떨어졌다. 손절할 거예요? No. 아니죠. 남 팀장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AI 생태계라 했죠. AI 생태계 기초, AI 빅데이터라고 했죠. AI 빅데이터가 이게 앞으로 구조 어떻게 된다고요? 억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가? 당연히 이런 시스템 솔루션 같은 거, 네트워크 통합이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유비코스도 마찬가지고, AI 생태계로 성장으로 인한 여기에 이제 뭐 이거 보고 직접적인 거는 아주 핵심은 아니지만은 AI 생태계가 성장한 만큼 이런 것도 덩달아 크게 성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스죠.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의 가치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 꽁그러져도 종목들이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앞에 AI 두 개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걸 받는 거죠. 특히 유비코스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공시를 했으니까 이 기업의 앞으로 매출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엄청나게 뭡니까? 그냥 코로나 기간은 투자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박살났는데 앞으로는 많이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 가치, 성장 가치, 제 주주 환원제의 조주 가치까지 딱 3박자가 이루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공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 어디서 사고, 어디 목표가, 손절가, 그런 거는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차트 보도 너무나 이쁘죠? 그렇죠? 안 팀장 제안은 그래요. 위에 내일 정면 한 17,000원, 하단은 15,000원, 220선 이게 앞에 비교했을 때 그냥 분할 좀 매집하셔서 좀 가져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앞으로 무슨 일 발생할지, 무슨 일 발생하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시장 난리 나죠. 그렇죠?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이거 금리 인상하게 돼버렸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매물을 막 던지겠죠. 아니, 발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17,000원, 15,000원에서 매집했는데 10,000원까지 떨어졌어. 손절하실래요? 하지 말라니까요. 왜? 이 기업의 앞으로 비전 방향은 안 변합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냥 만약에 폭락했더라면은 그냥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오케이. 또 하나 사례 한번 봅시다. 제가 최근에 미래에셋을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AI 반도체는 여러분하고 강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전문가 호칭하는 사람들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모르겠다만 이게 자, 지난번에 제가 7,000 이하부터는 한번 1차 매집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장 역근적으로 220선까지 근접해지면 5,500원 안에서 한번 이렇게 1, 2차 매집을 했어서 가자고. 그냥 이런 거죠. 이 주가 이게 막 툭 떨어지죠. 그렇죠. 자, 이거예요, 여러분. 엔비디아 앞으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주도하는 게 GPU잖아요. 그렇죠? 대체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체제는 대체한다고는 얘기 못 한다만, 어쨌든, 그 상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을 GPU만 계속 독단적으로 AI 반도체를 다 지배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GPU, 미국 엔비디아 GPU 있으면 우리나라는 NPO가 있다. 우리나라 NPO 삼성사가 있죠. 퓨리오사, 리벨리온, 사피온, 이제는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가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AI 반도체 변화 구조가 나타납니다. 저는 올해 중후반으로 양산 제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1, 2개월, 3, 4개월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7,000원 사서 5,500원까지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3,000원, 4,000원까지 떨어져서 이런 일이 3,000원까지 떨어져서 웜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땡 잡은 거예요. 로또 당첨이에요. 3,000원까지 떨어져 주면은. 왜? 미래의 가치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하루가 이게 리벨리온이 지금 2,700억을 지금 펀딩을 받았어요. 투자 유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가장 희망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죠. 규모가 가장 커요. 사피온도 마찬가지고.
필요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3사 다 될 거예요. 근데 3사가 다 될 텐데 누가 먼저 시장을 이제 어떤 식으로 빨리 양산시키냐가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시간이 좀 늦냐 일찍이냐 이제 그런 차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VC에 직접 투자는 못 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게 투자가 참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막 오를 때 두나무에 막 이렇게 투자했던 기업들이 막 주가가 뿍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걸 보자는 거죠. 그 중에서 미래에셋 벤처가 투자 규모가 가장 큰 VC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는 잘 보세요. 언제쯤이라고는 딱히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은 VC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날이 한번 올 거예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는 그런 계기가. 왠지 아세요? 안 팀장이 그냥 허장한 꿈이 아니라니까.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능력 좋은 밖에 주식 전문가들은 뭐 7,000원, 5,000원, 3,000원, 손절가 4,000원, 목표가 10,000원. 근데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도달하면 3,000까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금방 말했던 거. 이게 뭐냐면은 그냥 금융시장이 예상치 못한 시장이란 거는 금융시장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타나면은 투기가 발생합니다. 항상 그랬었고. 엄청나게 또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이 이미 거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뭐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라고요. 자, 이런 거죠. 주가가 3,000까지 떨어졌어. 반도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란 거죠. 2,000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고마운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마음을 확 열고 시장을 크게 보고 그리고 앞으로 기업이 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면은 투자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얼마 좋죠. 그냥 느긋하게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계속. 만약에 나는 금액이 작다. 그러시면은 이 200이선 최소한 200이선 아래로 눌려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속 매집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모릅니다. 어느 날 여기서 폭 치고 올라가 버렸지. 항상 기업이 하반기에 만약에 일별적으로 양산 들어온다. 빅테크 주문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빠르면은 2분기부터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집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어디에서 올라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기업의 큰 미래 비전의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집을 했어. 치고 올라 10,000원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어떤 경기예요? 그럼 얼마까지 볼 건데? 그런 답이 나와죠. 뭘 기준으로 볼 건데? 그때는 안 팀장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비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 분 수익 크게 거둘 때 되면은 엄청나게 여러분,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재산이 조금씩 자기의 우리는 투자 목표는 그거예요. 투자하시면서 최대한 크게 돈을 벌는 목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번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오늘 상가 2방으로 막 1,000,000원 벌었어. 또 내일 가서 유형준이가 술 한잔 먹고 이러지 마시라니까. 우리는 금융자산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 다 최소한 남한테 손 내밀지 않고, 자산을 가자는 목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가 재미있어요. 너무 단기에 수익을 빨리 먹자는 이런 마음이 투자의 그런 구조가 여러분 자산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려면 여러분도 그 마음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경험과 투자 리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목표가 손절가 정할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경영학 석사 출신이에요. 시장은 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시장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조금씩 계속 장기 투자를 좀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 네,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AI 생태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AI 생태계 투자, 앞으로 3년 제대로 투자 안 하면은, 여러분 평생 이제 금융세계에서 큰 돈 벌기 힘들어요. 평시에. 100%도 한번 솔직히 말씀해봐요. 여러분 100%라도 수익 내본 적 있으니까. 안 팀장 이야기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오늘은 딱 이 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목적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비코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일단 다른 거는 건들지 마세요. 지금 변동폭이 워낙 커가지고. HBM3 같은 거는 볼만합니다. 지난번에는 그것도 말씀드렸었죠. A비트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시세 차익 이런 게다가 눈이 빨개가지고 그러지 말고 제가 여러분 작년까지 투자했던 것도 다 보고 있나? 여러분 무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직도 보고 있다니까요. 무학은 자산 가치주가 엄청나죠. 근데 무학이라는 그 기업이 나중에 주주 화운제 한다? 와, 그러면은 난리 나죠. 된방 2, 3만 원 가도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걔네 그 자산 가치가 그만큼 합니다. 뭐 괜히 잘 가면은 5만까지도 갈 수 있어요. 5천에서 5만까지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만약에 주주 화원제를 강하게 한다면은 어떤 그런 열풍을 타야 되죠. 근데 아직은 주주 화원을 그런 열풍 이제 막 시작이라서 탄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앞으로 시황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할지 안 할지 또 모르잖아요. 예. 워낙 소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하고 이제 소주 시장은 뭐 혁신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는 자산 가치 기업 회사에 재고만 하지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의 이런 자기네 회사, 자기 기업들마다 사는 마다 그 고유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잘 연결해가지고 계속 시세 차이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기업 오너들이 이런 그 동참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근데 AI 관련 기업들은 이런 것을 많이 하겠죠. 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왜 돈 필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니까. 누가 투자를 많이 해야 시장을 선점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AI 관계 기업들은 더욱 주주 환원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나서겠죠. 지네도 투자 유치를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통적인 기업들은 그렇지 않겠죠. 금융회사라든가, 소주회사라든가, 뭐 식품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자산 가치만 따지는 거예요. 특별히, 혁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재미있는 거 있어요. 가구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기업의 막 생존마저도 위협할 정도로 그 가구업이 너무 안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가구 업체들이 지금 IT 기업 손잡기 시작했어요. 가구에다가 이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가 가전뿐만 아니라 가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속속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센서 관련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은 다 공개는 되어 있어요. 다들 시세 차이만 노리다 보니까 기업이 뭐 하는 것인지 저희는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무궁무진하게 잠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저 무수히 계속 얘기해서 작년부터 다 잊어버렸죠. 무슨 기업인지. 봐요. 시세 차이만 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의 상황 이런 거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죠. 자, 에이피트 같은 경우에도 HBM3 같은 거 테스트 하는 그 기업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베이스 눌려 들어오면은 좀 유심있게 보셔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요. 앞으로 HBM3가 이제 삼성도 HBM4 6세대 점핑해서 이제 양산 들어간다고 지금 공시를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지적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HBM3E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그 24GB면 이는 48GB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파급력이 점핑해 버렸으니까
앞으로 더 매출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게 HBM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관련 후공정 업체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면은 이런 기업들 매출이 그러니까 시세 차익 노리는 사람들은 주가를 다 버려버렸죠. 덕산 하이메탈. 자, 이때부터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지금 또 내려왔죠. 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AI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들 보면은 FPGA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AI 반도체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마이크로 셔도볼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 치반 사이에. 그걸 위해서 작년에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수요가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니에요. 국내 생산 아직 파운드리가 그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파운드리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인텔이라든가 이게 막 주문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구글이라든가 자체 AI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의 완성 단계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운드리 딱 한다면은 우리나라나 TSMC라든가 삼성이란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를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AI 반도체 수요가 더욱 늘어나겠죠. 그럼 우리나라 파운드리에는 당연히 이런 기업들이 수요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서 하세요. 뭐라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7천 이하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7천 이하 내려왔잖아요. 못 사겠죠. 떨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기업의 비전을 보시라 말이죠. 7천에서 6천은 샀어. 오케이, 잘 샀어. 너무 기뻐. 근데 시장 영향 받아서 이게 5천, 4천 떨어졌어. 그래도 내가 과감히 더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가?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마이크로소프트를 아무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AI 생태계는 어떻다? 크기를 안 변한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어떻다? 앞으로 매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매일마다 단타하는 시세 차이만 노리는 사람이야. 오늘 5천 사서 내일 7천원, 내일 3천원 막 이렇게 손절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5천간이 폭락했어. 당연히 손절하겠죠. 손절하겠죠. 시세 차이 노리는 사람은. 여러분, 시세 차이를 노리는 사람은 주식 세계에서 영원히 부자 못 됩니다. 영원히. 전신 똑바로 지어야 돼요. 시세 차이 노리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죠?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제일 어리석은 투자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시장의 판단은 잘 하시갖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갖고 금융자산을 만들어 노력하시고 그걸 기록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주식 투자해서 잘 돼가지고 좀 가족들이랑 좀 편하게 좋은 결과를 내셔갖고 자기만 투자해서 자기만 용돈 벌어 막 좀 그런 어설픈 투자하지 마시고 좀 투자의 상상을 세계를 좀 약간 객관적으로 크게 보시고 잘 투자해가지고 금융 자산을 만들도록 좀 노력해보는 투자를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주주 환원제로 인해가지고 AI를 겹쳐가지고 유비코스라는 기업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주주 환원하겠다는 기업들이 속속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AI하고 좀 약간 연결 기밀이 좀 있는 것들은 어차피 시장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해 주니까 주주 가치에서 성장 가치까지 뭐 시장 가치까지 있으면 더 좋고 자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는 기업들 속속 나올 테니까 그때마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